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TV 박철호입니다. 밖에는 하루종일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메밀과학에서는 메밀 발효식품, 즉 메밀 템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템페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콩 발효식품입니다. 템페균을 콩에 접종해서 발효시킨 것인데요. 폴란드에서 콩 대신 메밀에 템페균을 접종해서 발효시킨 메밀 템페, 즉 메밀 발효식품을 만들어서 그 특성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템페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콩 발효식품인데요. 템페균으로 콩을 발효시킨 겁니다. 템페균은 리자포스 올리고스포러스라고 하는 균인데요. 소음 같은 모양을 가진 하얀 균체로서 생장과 번식에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 균입니다. 30%의 키토산을 함유하고 있고요. 넓은 범위에 매우 빠른 발효작용을 갖습니다. 발효 과정 중에 약간의 열이 발생하는데 45도 이하의 열이 발생합니다. 매우 강한 생식 활동을 하고 위장 내 넓은 범위의 효소 활동을 하는데요. 생장을 촉진하고 병원균에 대한 기량작용을 갖습니다. 비오염성이며 염과 산성에 대한 강력한 저항성이 있고 고저온에서의 뛰어난 생존성, 그리고 담즙에 대한 내성이 있습니다. 식물의 발화 촉진 및 생장 효과도 있고 병원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한국의 청국장은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든 후 지프로 싸서 따뜻한 방에 두죠. 그러면 납두균, 즉 바실러스 섭틸리스 균이 번식을 해서 진이 생깁니다. 이때 볏짚이 지닌 균의 활성 상태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메밀로 템페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제하는 메밀 종실, 겉껍질을 벗긴 메밀 종실을 메밀쌀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밀쌀 200g으로 밥을 지읍니다. 템페균 생장에 적당한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 젖산으로 pH를 4.5에서 5.0 정도로 산성화해 줍니다. 무기온 1200에서 건조시킨 후 35도 이하에서 식혀줍니다. 위의 재료를 템페균 재료 1g당 10,000개의 포자가 되도록 조정해서 빈틈없이 섞어줍니다. 접종한 메밀쌀을 6개의 직경 10cm짜리 무균 페트리 디쉬에 꽉 채워놓고 포자 발화를 위해서 40시간 배양을 합니다. 35도씨에서는 2시간 배양을 합니다. 샤레는 균사체의 고른 무포를 위해서 뒤집어 놓습니다. 금방 만든 템페를 10분간 찌게 되면 그때부터는 발효가 멈추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실험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재료는 복제하는 메밀쌀, 볶은 메밀쌀로 밥을 지은 것, 복제하는 메밀쌀로 지은 밥에 템페균을 접종해서 발효시킨 것, 그래서 모두 5가지의 처리를 두었습니다. 무처리한 원곡으로 지은 메밀밥, 복제하는 메밀밥에 템페균을 접종시켜 발효시킨 메밀밥, 이걸 템페라고 합니다. 볶은 메밀로 지은 메밀밥, 이렇게 5가지 처리에 대해서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항산화 활성, 환원력, 주요 영양소 함량, 인비트로 소화력, 즉 단백질 이용률, 탄수화물 이용률, 피토산염 이용률, 그리고 아미노산 함량 등을 조사했습니다. 아세톤과 물을 절반씩 혼합해서 만든 용액으로 추출한 추출물과 버퍼 추출물 2가지로 나누어서 처리 간의 페놀 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또 항산화 활성, 이와 같은 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두 추출물 모두 원곡이 가용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그리고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메밀에 대한 열 가공 처리, 즉 법군과 조리, 이 경우에는 가용 페놀 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그리고 항산화 활성이 원곡보다는 감소가 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메밀 템페, 즉 템페균에 의해서
발효를 시키게 되면 그 감소 정도가 완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밀밥의 템페긴 발효가 비발효 메밀밥에 비해서 가용 페놀은 버퍼 추출물이 56%, 아세톤과 물 추출물이 21% 더 높았습니다. 볶음 메밀밥에 비해서 발효 메밀밥, 즉 메밀 템페에는 93 내지 157% 더 높은 함량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 제거와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는 환원력은 두 가지 추출물 모두 메밀 템페가 원곡보다는 높고, 조리한 메밀밥과 볶음 메밀밥보다는 낮은 중간 정도 수치를 보였습니다. 처리가 한 영양소 함량과 기능성 지표를 알아본 것입니다. 단백질은 원곡에 비해서 밥을 지었을 때, 그리고 메밀밥을 템페긴으로 발효시켰을 때 단백질 함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발효를 시키게 되면 지방, 해분, 유리아미노산, 그리고 비타민2, 리보플라민, 이것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고, 조리 또는 열 가공 처리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단백질과 탄수화물 이용료와 같은 인비트로 소화력은 볶음 메밀로 지은 밥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칼슘 흡수를 억제하는 반영양 물질인 파이테이트, 즉 피트산염 이용률은 볶음 메밀이 68%로 가장 높았고, 메밀밥과 발효한 메밀밥, 즉 메밀 템페도 높긴 했지만 원곡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위에 것이 메밀 원곡이고 아래 비 그림이 메밀 템페입니다. 즉 메밀 발효식품인데요. 템페균으로 발효한 메밀 템페입니다. 메밀 템페는 속이 꽉 차고 단단하며 흰색의 균사체가 빽빽하게 자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찐 후에는 쉽게 얇게 썰어집니다. 슬라이스로 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표면에는 포자가 보이지 않고 내부에 포자 산물이 들어있습니다. 붓속으로 이 가장자리에 포자 형성이 되어서 공기 접촉이 더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리간 아미노산 함량을 비교한 것인데요. 발효한 메밀 템페는 아미노산 중 티로신, 트레오닌, 시스테인, 라이신, 이소루신 함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발효한 메밀 템페의 루신, 메치오닌, 발린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은 가장 많은 것이 볶은 메밀밥이었고, 두 번째로 메밀 템페가 높은 함량을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메밀 템페의 아미노산은 원곡과 그 밖에 다른 조리 또는 열 가공 처리에 비해서 높은 함량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메밀의 템페타입 발효는 메밀 종씨를 가공 이용할 때 종래의 단순 조리 볶음보다 영양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더 우수한 기술로 권장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메밀 템페에 대한 관련 검사에서도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복제하는 메밀 종씨를 발효시켜서 건조한 다음 분말로 만들게 되면 항산화성이 높은 글루텐 프리 식품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밀신문화에서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메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